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이티준입니다. 자,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고 오셔서 아시다시피 포크리프트 지게차 자격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이거를 따자마자 바로 영상을 찍고 싶었어요. 좀 생생하게, 그때 뭐 시험 당시의 기분 막 이런 거 생생한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바로 찍고 싶었는데 한 3, 4일 정도가 흘렀네요. 좀 바쁘게 살다 보니까 3, 4일 정도여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지게차 자격증 땄어요. 이렇게 이수증이 있고요. 이수증 받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수했어 이러고 줍니다. 그리고 원래 카드도 주는데 아직 제가 신분 증명 점수 그게 100점이 돼야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 제가 은행 계좌가 안 나왔어요. 퍼스에 온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은행 계좌가 안 나와서 은행 계좌 나오면 학원으로 다시 가서 신청을 하고 이제 우리 집으로 보내주고 하면은 이제 보내준다고 하니까 다음 주쯤에 은행 카드죠, 카드 계좌가 아니라 카드가 나오면 학원에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 첫 번째로 포크리프트를 왜 따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포크리프트 이제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지, 그리고 학원들이 있는데 학원들의 차이점이 뭐고 장단점이 뭐고 왜 나는 이 학원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선택한 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대충 들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크리프트 자격증을 왜 딸까요? 왜 따려고 할까요? 그쵸? 이거는 호주 워홀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들 검색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일단 뭐 자격증은 뭐든지 많으면 좋겠죠. 뭐 이력서에 낼 때 뭐 이제 장점도 되고 좀 더 나를 어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딴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업이나 공장 쪽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내가 당연히 지게차 초보니까 바로 써주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또 어쨌든 제가 자격증이 있으니까 잠깐이라도 뭐 쓰다가 저를 고용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기회는 내가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에 그 투자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게차 자격증 같은 경우는 보통 20만 원에서 30만 원 한국 돈으로 막 그 정도 합니다. 꽤 비싸요. 그래가지고 좀 고민을 하다가 요건 따자 해가지고 바로 준비를 하게 돼서 딴 겁니다. 그래서 뭐 포크리프트 자격증은 따도 되고 안 따도 되는데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뭐 별로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패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지? 포크리프트 이제 어떻게 찾아보는지, 이제 뭐 구글에다가 어떻게 검색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냥 뭐 말 그대로 구글링 하시면 돼요. 구글링 하시면 되는데 이제 구글 맵에다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구글 맵을 키신 다음에 퍼스 맵을 띄우세요. 그리고 포크리프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포크리프트에 관한 정보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뭐 지게차 대리점도 있고 막 지게차 파는 데도 있고 학원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점 추려가시면 돼요. 이거 검색해보고 여기서 나오는 데 중에 학원을 찾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학원에 대한 평가 같은 거 그게 어떤지 그런 거를 직접 뭐 구글링 하시고 여기 이제 눌러보시면 리뷰가 있거든요. 리뷰 같은 거 보시면은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저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퍼스에는 이제 퍼스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렇고 이 학원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라이센스 4 워크. 여기가 자격증이 싸고 뭐 무조건 싸다고 좋은 건 아니겠지만 싸고 교육도 잘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여기서 포크리프트 말고 다른 거 워킹 인 H나 컴파인드 스페이스 여기서 교육 받았는데 잘 알려주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치시면 두 군데가 나옵니다. 퍼스는. 그러면은 여기 위에가 말라가 지역이고 아래가 잔다코 지역,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나오고 제가 딴 데는 STES라고 이렇게 치면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스킬스 트레이닝 앤 엔지니어링 서비스, 이걸 줄임말로 STES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학원에서 딱 그 자격증을 땄습니다. 여기도 홈페이지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홈페이지가 여기로 들어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 나오고 라이크 포센스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학원의 장단점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라이크 4 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포크리프트를 딴 건 아니기 때문에 포크리프트를 비교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가격적으로 간단한 기본적인 것만. 여기는 당연히 아까 제가 땄던 데보다는 저렴해요. 제가 땄던 데는 450불, STES는 450불이고요
포크리프트 라이센스 여기는 북 나우 이렇게 누르시고 투데이 코스 누르시면은 289불이네요. 지금이 3월 7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3월 11일 뭐 이런 식으로 기준으로 289불 한 150불? 거의 150불 정도 차이 나죠. 150불이면 작은 돈이 아니죠. 거의 12만원, 13만원 정도니까 13만원 정도를 왜 더 줬냐. 제가 딴 데 같은 경우는 학생이 필기를 떨어지는 실기를 떨어지는 붙을 때까지 계속 추가 비용 없이 계속 밀어주는 게 장점이고요. 라이센스 4 그 같은 경우는 한번 떨어지면 재시험 볼 때 100불인가 80불인가가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좀 이게 영어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필기시험 같은 것도 좀 이렇게 하려고 좀 돈을 더 냈습니다. 돈을 더 내고 깔끔하게 따고 싶어가지고 저 학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차이니까 알아서 잘 알아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예약을.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수업 같은 경우는 여기서 들어봤는데 잘 알려주고 좋았어요. 여기도 지게차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라이크라고 하네. 라이센스 4 워크는 패스하고 제가 자격증 딴 곳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행 같은 경우는 예약을 라이센스 4 워크처럼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이메일로 예약을 합니다. 이메일. 그래서 본인이 예약을 하고 싶은 날짜 이렇게 캘린더를 눌러보시면 날짜가 나와요. 뭐 3월 달에 얘네가 가지고 있는 교육 그 일자들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일자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예를 들면 여기 3월 16일 거 이렇게 포크리프트 틸트 2000일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뭐 자세한 사항 대충 이렇게 나오고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 보이시는 이 이메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장점이 이메일 답장이 진짜 빠릅니다. 진짜 빨라서 그냥 내가 뭐 터무니없는 거 물어봐도 거의 1시간? 30분? 30분, 1시간 안에 타타타 오는 것 같아요. 업무 중일 때는 빨리빨리 오는 것 같으니까 그때 잘해서 여기다가 문의를 하시면 되고 예약도 나 언제 거기에 하고 싶어. 내 이름은 뭐야. 뭐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예약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장점이 여기는 예약을 하고 돈을 먼저 안 내요. 라이센스 4 워크는 예약을 하면서 카드로 바로 결제를 하거든요. 그럼 돈을 먼저 결제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메일로 예약을 걸어 놓으면 너 예약됐어? 그날 와 이래요. 그럼 그날 가요. 그럼 이제 그날 가도 돈을 안 내요. 그럼 처음에 수업을 들어가요. 그래서 너 뭐냐 이러고 이제 개인정보 쓰고 수업 들어간 다음에 수업 끝나면 나와요. 끝. 그 다음 돈 내요. 그러니까 좋죠. 이게 사람이 천재지변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비행기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결항 나가지고 못 들어갈 뻔 했는데 막 급하게 이렇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들어왔는데 만약에 그거 아니었으면 뭐 돈 먼저 냈으면 난리 났죠. 막 돈 날라가고 환불 안 해주고 하면은 짜증 정말 많이 났겠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여기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라이센스 4 워크도 289불이잖아요. 290불이라고 하면은 한 번 떨어지면은 여기랑 가격이 거의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쵸? 300불인데 한 번 떨어지면 재시험 보는데 80불인가 100불이니까 거의 뭐 400불 나가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자격증을 얻은 다음에 본인이 직접 그 자격증을 수령하기 위해 신청을 해야 된다고 제가 봤거든요, 글을. 근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건 따로 알아보셔야 되는데 참고만 하세요. 하는데 그 신청하는 그 비용, 값도 또 지불이 된대요. 뭐 50불인가 30불인가? 뭐 이것저것 다 하면 만약에 한 번 떨어지고 다시 봐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한다 치면은 거의 비슷해요, 이거랑. 근데 여기는 450불만 내면 끝! 자격증까지 다 보내줘요. 한 번에 끝.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바로 여기 선택했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다. 편하게 가자. 해가지고 여기 했는데 그리고 제가 여기 수업 들으면서 좋았던 게 저는 솔직히 당연히 이런 데 학원 갔을 때 옆에 이제 같은 한국인 분들 계시면은 뭐 말도 하고 좀 이렇게 하니까 더 편하긴 하잖아요. 솔직히 학원 갔을 때는 한국인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외국인밖에 없었고요. 뭐 가나, 뭐 뉴질랜드, 호주, 뭐 엄청 많아요. 많이 와가지고 외국인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외롭긴 했지만 오히려 더 좋은 것도 있었어요. 더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고, 그쵸? 한국인 분이 계시면 아무래도 좀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저는 좀
영어를 많이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그런 거 선호하거든요. 그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 학원이 비싸서 그런지 그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수업 듣는 날 저를 포함해서 3명밖에 없었어요. 수강생이 3명. 그래서 가나 친구, 호주 친구,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에서 수업을 들어가지고 좋았어요. 왜 좋았냐? 왜 좋겠어요, 여러분들? 필기는 그냥 안에서 이렇게 뭐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뭐 공부하고 하는 거잖아요. 실기가 좋아요. 뭐 라이센스 4워크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3명이니까 오후도 아니야. 거의 한 11시, 10시 점심시간 되기 전부터 실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게차를 되게 오래 탈 수 있어요. 오래 탈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이게 자,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이왕 따는 자격증이고 그리고 제가 이걸 써먹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지금 배울 때 그냥 자격증만 얻고 이력서에만 쓸 거니까 대충 배우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내가 대충 배워버리면 나중에 진짜로 나한테 시켰을 때 내가 이걸 제대로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실기 시간이 많으니까 뭐 너 타고 나 타고 계속 돌아가면서 많이 탔어요. 진짜 많이 탔어요. 그래서 계속 연습하고 왔다 갔다 연습하고 계속 그 물건 올리고 내리고 계속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나 친구는 자기네 나라에서 했었대요. 지게차를 했었어가지고 자기는 연습 잘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저는 호주 친구랑 2명이서 계속 돌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연습을. 그래서 그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강생이 별로 없어서 실기를 좀 많이 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더 나의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거니까 시험 볼 때도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수강생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한 8명인가 7명 받는 것 같던데 제가 받을 때 3명이었으니까 아무튼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 어떻게 진행되는지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미리 이메일 예약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보내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보내줘야 된다라는 보내준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신청을 했을 때 이걸 안 보내줘가지고 야 너네 워크북 가지고 있지 않아? 나 하나 보내줘 하니까 그래 우리 가지고 있어 공부하고 오면 도움이 될 거야 하고 보내줬어요. 보내줬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국에서 뽑아온 게 있고 이거는 거기서 준 거예요. 학원에서 준 거. 한국에서 제가 직접 프린트를 해서 공부를 조금 해왔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영어고 좀 아무리 그래도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학원에서 준 거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다 영어. 네. 당연히 영어지 바보야. 그쵸?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필기시험을 어떻게 보냐면은 이렇게 문항이 되게 많은데 여기를 찝어줘요. 어디서 이거 나올 거야. 이거 9번 문제야. 뭐 이거 10번 문제야. 이런 식으로 찝어줘요. 그러면은 너무 쉬운데? 할 수 있겠죠.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일단 한국말로 예를 들면은 포크리프트가 뭐 미끄러운데 위에서 운행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다 한국말로 써 있으면 엄청 쉽죠. 한국말로 그냥 그럼 답변이 뭐겠어요? 뭐 미끄러집니다. 옆으로 자빠집니다. 이렇게 쓰면 끝. 근데 이걸 다 영어로 써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게 그래서 제 머리가 깨져요. 그래서 이제 포크리프트 뭐 슬립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이제 그거부터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머릿속으로 한번 읽고 한국말로 해석하고 그리고 나서 답변도 영어로 써야 되니까 답변을 내가 쓸 답변이 뭐고 막 그렇게 생각하니까 공부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총 60문제를 받고요. 시험은 60문제를 받고 60문제 중에 한 20문제 정도는 되게 쉬워요. 20문제에서 30문제 정도는 진짜 단어 암기? 약간 단어 암기 수준이고 나머지 30문제가 약간 되게 좀 이렇게 막 문장을 써야 돼요. 예를 들면은 포크리프트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답이 포크리프트란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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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물건이 있을 때 이쪽 물건을 저쪽으로 나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포크리프트야.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써야 되니까 물론 근데 단어 틀려도 되고요. 그 문법 좀 틀려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you are, 근데 are you 이런 식으로 헷갈려도 그건 알아서 그냥 유도리 있게 체크해줘요. 그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고려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0문제를 찝어주시고 다음날 공부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에 오자마자 새벽 3시까지 공부했어요. 새벽 3시까지 더 공부했는데도 머릿속에 안 들어왔는데 이게 밤새고 가면은 이게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좀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공부 더 하다가 8시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제 8시까지 가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제 아시죠? 이렇게 시험 보다가 뭐 1번 모르겠다 패스 2번 3번 이렇게 쓰다가 계속 빈틈이 많이 생기고 어쨌든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시험 시간 2시간 주는데 나중에 시간 좀 지나니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라. 그리고 약간 힌트 줘요. 약간 막 뭐 모르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힌트 주고 그리고 잠깐 커피 마시러 나가면 옆에 친구 거 좀 보고 베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필기 시험은 통과를 했고요.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되게 편하게 했습니다. 그냥 연습하는 것처럼 하고 하니까 실수해도 뭐 너 그런 막 장난쳐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다 무너져.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웃으면서 sorry 막 이러면은 해서 이렇게 재밌게 했습니다. 재밌게 해서 실기까지 땄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지게차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아침에 학원을 가요. 8시. 그래서 예약했다 하면은 여권 달라고 해요. 여권 내요. 그리고 여권 복사해요. 그리고 나서 대기실 가서 기다려. 대기실 가서 이러고 멍하니 기다리면은 와가지고 너 이게 막 학생들 데려가거든요. 포크리프트 일로 와. 컴파인드 일로 와. 뭐 워킹 NH 일로 와. 이러고 다 데려가요. 그러면은 이제 앉아있다가 나 부르네 이러고 가요. 쫄래쫄래 가면은 막 서류 몇 개 주더니 너 이름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 등록된 애랑 맞는지 비교해보고 오케이 반갑다 나는 누구다 뭐 이러고 얘기하는데 영어를 뚫어야 되는데 뭐라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 눈치껏 아하 나이스 투 미츄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의사소통하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자격증을 잘 땄습니다. 이렇게 저의 첫 자격증 포크리프트 자격증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좀 길게 찍은 이유가 포크리프트 자격증을 저도 따고 싶어서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 좀 찾아봤는데 좋은 영상도 되게 많았는데 조금 더 알고 싶고 막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제 영상을 보시고도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최대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길게 좀 찍었고요. 궁금하신 거는 전 댓글이나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 다이렉트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호주 워로 준비하시는 분들, 호주 워 하고 계신 분들 모두 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